안녕하세요 여러분, G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김입니다. 저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의 핫 이슈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드디어 이대호 선수가 재계약을 마쳤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년 재계약을 했는데요, 총 26억 원. 자, 그 중에서 8억은 계약금이었고 연봉은 8억 16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승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액 26억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대호 선수가 우승 보너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 다? 우승 보너스는 시간이 말을 해주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번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동빈 회장이 직접 구단에 연락을 해서 이대호 잡아라 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그러한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워낙 이대호 선수가 또 상징적인 선수이고 또 부산 야구를 대표하는 또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연한 결과, 그리고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은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대호 선수 관련해서 많은 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대호는 이대호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록 좀 들여다봐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대호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식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성기 때의 기록은 아니죠. 타율 2할 9푼 1리, 홈런 20개, 그리고 타점 110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4번 타자로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성기 때 기록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WAR인데, 일단 스태티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2를 기록을 했습니다. 10년 전 이대호 선수 전성기 때 WAR을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8.82를 기록을 했더군요. 야, 당시 얼마나 이대호 선수가 잘했던 거죠, 여러분들? 과연 이대호 선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없으면은 다음은 누군가? 지금 당장 롯데 자이언츠 타선에서 4번 타자를 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선수가 없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작년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이 팀 기록을 보면요, 팀 타율 5위, 팀 홈런 5위, 그리고 득점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격력이 아주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리그 정상급도 아니고 그냥 중간 평균 정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대호 선수의 이 기록이 빠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격력이 하위권으로 처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이 어린 선수들 중에서 한동희 선수라든지 좀 서프라이즈 활약이 나온다라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대호 선수의 이번 계약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과연 이대호 선수 26억 원짜리 선수인가? 하지만 또 신동빈 회장이 말한 대로 말이죠, 멋있게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아니, 무조건 그런 그림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대호 선수 같이 30대 후반에 들어선 선수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에이징 커브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여러분들 에이징 커브는 올 수밖에 없고 이대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작년 시즌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주 그렇게 이대호 선수에게 심한 에이징 커브가 찾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롯데 자이언츠에서 멋있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 저는 거기에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미래 4번 타자가 누구냐,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2년 사이에 미래 4번 타자를 찾아내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 이대호 선수가 재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계약이 이대호 선수에게는 마지막 계약이 되겠죠. 물론 2년 뒤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약은 무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버페이를 했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 물론 기록이 정말 중요하죠.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대호 선수의 기록 자체가 작년 시즌 아주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멋진 엔딩을 위한 2년짜리 계약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소식은 NC 다이노스 관련된 소식인데 말이죠. 네, 오늘 오후에 소식이 들려왔죠. 자, 모든 선수들이 재계약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박민우 선수가 5억 2천만 원, 그리고 나성범 선수가 7억 8천만 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요. 송명기 선수가 말이죠, 무려 307% 인상이 되면서 2,7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고요. 야수 쪽에서는 강진성 선수가 말이죠, 215% 인상이 되면서 3,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의 계약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송명기 선수도 그리고 강진성 선수도 작년 시즌의 활약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시즌의 성적에 대한 확실한 뭔가 좀 인정을 구단에서 받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NC 다이노스 이야기하면서 또 박민우 선수 SNS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박민우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내용 자체, 그 글 자체가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인과
DM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던 게 어떻게 뭐 잘못 포스팅이 되면서 스토리에 올라가면서 이게 다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거 크게 뭐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또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앞의 상황, 뒤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이 흐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뭐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박민우 선수가 실수한 것은 뭐 분명하죠. 뭐 지인과의 대화 뭐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민감한 대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런 대화는 SNS가 아니라 뭐 전화를 하든지 뭐 문자를 하든지 이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박민우 선수도 뭐 야구 선수이기 전에 뭐 사람이고, 뭐 지인과 친구들과 뭐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박민우 선수가 뭐 크게 잘못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앞으로 박민우 선수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대호 선수의 재계약 소식, 그리고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재계약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자, 그렇다라면은 여러분들 내년 시즌 롯데 자이언츠 가을 야구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NC 다이노스 2년 연속 우승 가능성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